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대구 영남고 진학부장 김창식입니다. 저는 현재 대구 진학지도협의회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뭐 전국 방송은 아마 오늘이 처음 데뷔 무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실수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강의 때문에 이 신라대를 사실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라대에 와 보니까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문을 지나자마자 뭐 신라대가 보니까 사범대학이 상당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중등 임용고시 합격자 한 명 한 명 다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학교의 정성을 잘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워낙 뭐 부산이란 지형 자체가 워낙 산비탈에 뭐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있다고 있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문득 캠퍼스에서 이렇게 부산 사상구 시내가 보일 정도로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딱 전원주택 위치로 아주 좋은 학교구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역시 제 뒤에 보이죠? 항공. 이 항공이 아주 유명한 학교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뭐 어쨌든 장소를 마련해 주신 신라대 측에 감사드리고,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 뒤에 가서 저희 학교, 제가 소속된 학교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뭐 기대가 컸던 전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관계된 전형이다 보니까 좀 더 지방에서는 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 시작은 창대에서나 끝은 좀 미미하지 않느냐. 오히려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교로서는 용두 3위와 같은 전형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발표 순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무엇인지, 물론 여기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뭐 전국 제야의 고수들이시지만은 혹시나 뭐 또 초보인 분도 있을까 해서 기본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러면 어떤 전형상의 특징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는 뭐 무엇보다도 사실은 진학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소속한 학교가 뭐 표준 모델이 될 수 없지요. 그렇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그래도 실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해서 본교 사례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 학교장 추천 전형 주요 15개대, 뭐 시간이나 여유가 되면 뭐 한 40개 대학 뭐 다 하면 좋지만 또 한 주요 15개 대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교장 추천 전형이란, 잠깐만요. 지나갔네요. 잠깐만요. 제가 이 좀 PPT가 다루는 게,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떻게 가면 시행하게 됐는가? 원래 저 교육부에서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가 있었죠. 거기 보시면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 대학입니다. 대상이 수도권 대학이고 10% 이상, 그리고 교과 성적 위주, 뭐 교과 성적 위주
가 되니까 아무래도 뭐 학종하고는 학생부 종합전형하고는 다른 성격이겠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 10% 이상 교과 성적. 그러면 이게 기존에 있던 일반 교과 전형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예,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이고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국 모든 대학이 대상이 되겠죠. 모집 정원의 10% 의무 선발, 예, 의무라는 측면이 다르겠죠. 일반 교과는 대학 자율입니다. 교과 성적 50% 이상이라는 부분은 두 가지 전형이 다 공통되는 특징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학교장 추천서 또는 공문이 필수입니다. 일반 교과 전형은 추천서나 공문이 필요 없죠. 근데 사실 바로 이 공문,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번 보시면 원래 9월 14일자 대구 매일신문을 보면 어떤 기사가 있었냐? 서울 명문대 뭐 K대입니다. K대의 수시 마감을 깜빡한 지역 A고 서류 마감 기한을 잊어서 학교장 추천자 전형 준비한 3명이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물론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교사와 학교에 대한 굉장한 원망이 가득하겠지만 지금 일선 고교에서 특히 고3 담임쌤들이나 진학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학마다 가지각색입니다. 도저히 이게 뭐 전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놓치기 십상이죠. 그래서 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김에 정말 대교육 관계자에게 꼭 요청하고 싶습니다. 뭐 올해면 끝나는 자기소개서 양식처럼 학교장 추천 양식도 양식이랑 일정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일선 고등학교생들이 상당한 행정 업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또 이제 그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고교당 지원 인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일반 교과 전형은 제한이 없습니다. 둘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용어 대신에 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명칭을 하느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교장의 추천 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균형 선발보다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용어가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주제도 그렇지만 저도 계속해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학교장 추천 전형 실시 대학을 보시면 실시하는 대학이 수도권에서 40개 정도 대학이 됩니다. 서울에서 26개, 인천에서 3개 대학, 그리고 경기에서 11개 대학. 미실시하는 대학은 요거는 제가 사실은 대구에 근무하는 교사다 보니 수도권의 대학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모집 요강이나 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서울 12개, 인천 1개, 경기도 19개 했는데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미실시 서울에 보면 한국성서대처럼 이거 종교 학교지만은 한국성서대 같은 경우에 제가 표시한 이유는 서울 기독대나 이런 대학은 종교학과 말고 또 일반 학과를 선발하기 때문에 넣었고 종교학과 위주로 있는 대학들은 여기서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중요한 거는 실시 대학이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사실 수도권이 아닌데 이 지방의 디지스트, 지스트, 카이스트 바로 이 3개 과기위원회에 대해서는 종래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뭐 인천제일고의 임병훈 선생님이시나 또는 뭐 이화여고의 박건우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지방에 있지만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이 대학들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저도 선례에 따라서 이 세 개 대학을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예, 카톨릭대를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여기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대구에 근무하다 보니까 카톨릭대 하면 의예과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그로 인해서 서울 캠퍼스를 먼저 생각했는데 뭐 인터넷이나 또 각종 자료를 보니까 카톨릭대가 가장 먼저 생긴 게 경기도 부천에 있는 캠퍼스고 또 가장 많이 뽑는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경기도 캠퍼스라서 제가 경기 지역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 학교장 추천 전형, 사실 이게 전형명이 통일되어 있어야 사실 저희가 작업하기 뭐 진학부장이나 또 고3 담임쌤들께서는 검색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을 건데 너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들로 보면 지역균형 선발, 고교 추천, 학교장 추천, 고교 우수자, 그 다음에 지역균형, 고교가 이거 교과 우수자입니다. 이거 예,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교과 우수자,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또 보면 학생부 교과로 학교장 추천이 있으면서 또 사양인재 추천이라고 해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또 가장 큰 특징은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대가 정시 모집에도 지역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죠. 예, 여기서 보시면 카톨릭대하고 카톨릭대 역시 서울교대처럼 학생부 교과로 지역균형을 선발하면서 또 원래부터 있었던 학교장 추천, 의예과, 약학과, 간호학과에 대한 학교 추천 이렇게 두 가지 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교대와 가톨릭대는 두 가지 전형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에 그러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고교 연계였습니다. 사실은 경희대로서는 굉장히 경희대를 상징할 만한 독특한 전형명인데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 인하대 지역 추천 인재였다가 지역 균형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차의과대 CHA 차 이 영어 철자를 포함한 학교장 추천이라는 용어에서 이제 또다시 지역 균형 선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거죠. 서울대의 정시 모집에 지역 균형이 생겼다는 것. 그럼 이 추천 전형과 관련해서 그럼 추천 전형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그 대입 정보 2023 대입 정보 119라는 책자에서 보니까 2023 권역별 모집 인원 참고로 한번 보니까 수도권은 정시도 늘었고 그죠? 2022년에 비해서 정시도 늘었고 수시도 늘었습니다. 퍼센티지상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숫자가 상당히 증가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수도권 대학은 점점 더 학령기 인구 감소. 사실 올해 2022에 한 전국적으로 한 18,000명 정도가 학령기 인구가 잠시 늘었지만 2023부터는 또다시 학령기 인구가 대폭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 신라대를 포함해서 지방 대학 또는 지역 대학은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가면 학교장 추천 전형의 비율을 한번 보면 한번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서 보시면 작년에는
42개 수도권 대학인데 대학은 42개, 그중에서 카톨릭대와 서울교대가 2개 전형, 그다음에 지방에 있지만 과기원 3개에서 47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방 과기원을 빼고 수도권 대학만 했을 때 작년에 선발 인원이 12,492명이었습니다. 그럼 수도권 수시 선발 인원이 83,825명이니까 수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 선발 비율이 14.9%입니다. 상당하죠, 상당해.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수도권 대학에서 15% 가까운 선발 인원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2022 대입의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2022 대입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선택형 수능, 통합 수능, 선택형 수능으로 인한 유불리 문제, 그리고 또 약대의 돌풍. 역시 예상대로 원래 약대가 상당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한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어서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은 좀 변화된 게 대학은 신한대와 평택대가 이 전형을 폐지하면서 40개로 줄었습니다. 대학은 40개로 줄었는데 문제는 서울대에서 정시가 생겼고 카톨릭, 서울교대 여전히 2개 전형이고 있어. 이 3개가 더 이게 여기서 3개 전형이라는 건 각 대학마다 3개가 아니고 대학마다 1개씩 더 생겨서 3개 전형이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3개 전형 또는 43개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발 인원은 12,581명입니다. 신한대와 평택대 2개 대학이 폐지됐지만 추천 전형 선발 인원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수시 선발 인원은 더 많이 늘어서 퍼센티지 상으로는 14.76, 여전히 올해에도 많은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수도권 고등학교 말고 지역 또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서는 하여튼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지 한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발 인원이 증가했으니까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적극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에 있는 일반고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일반고에게 더욱더 기회의 장이 열리는 전형이 아닐까. 그래서 지방보다는 오히려 수도권 일반고에서 더욱더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는 전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학교장 추천 전형의 정의나 간단한 개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가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전형상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출처 보시는 것처럼 2023 대입 정보 129 책자에 나와 있는데 2021 이제 벌써 재작년이 되겠죠. 2021 수시모집 대학별 경쟁률에 대한 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대학이 경쟁률이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학생부 교과가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가 아무래도 내신 성적,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내신 성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정량적으로 딱 수치화하기 때문에 뭐 정량적이란 말은 뭐 수치화, 통계화 이건 벗어날 수가 없죠.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정량적 평가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합격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됩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 본격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기존 입결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측할 수 없지만 2023만 해도 2022 학교장 추천 전형 입결을 보면 굉장히 뭐 구체적으로 성적대에 맞게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내신이라는 그 정량화된 도구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 수능 최저가 높은 경우는 예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고려대였습니다. 그죠? 고려대 학추나 학교 추천이나 학업 우수형 모두 최저가 상당히 높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높은 경우에는 내신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최저 통과가 가능한 대학에는 가능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두 번째 특징은 충원율이 학생부 종합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 내신 좋은 학생들은 수시 지원 6회를 하면 내신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백전백승 내신이 아주 뛰어난 학생은 육전육승 뭐 그렇지 못해도 내신이 뭐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6전 3승 이상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3승을 하든 6승을 하든 결국 등록은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은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 나머지 뭐 2군데 또는 5군데 붙었지만 등록할 수 없죠. 그러면 그만큼 돌게 되겠죠. 여기서 173%란 말은 10명 모집이면 후보 17번까지 후보 10번 아니고 후보 17번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죠. 어쨌든 학생부 교과가 또 충원율도 상당히 높다는 얘기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이걸 중복 합격이죠. 중복 합격을 하다 보니 중원 합격률이 높아짐. 강의 중에 좀 이거 여담으로 이 중복 합격이 참 학교 입장으로서는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계륵.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계륵. 일단은 학교 홍보 차원에서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중복 합격 인원을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많이 붙은 걸로 해야 학교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지만 또 실상은 중복 합격자를 빼고 나면 실상은 또 사실은 소수의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게 돼서 이게 사실은 정확한 정보가 맞느냐라는 데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의 홍보 차원에서는 중복 합격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또 몇몇 대학의 입시 결과를 예시를 보는 건데 고려대 보시는 것처럼 인문이 1.74, 자연도 1.74, 최저가 3합5, 자연은 3합6. 이게 재작년까지는 3합5가 그렇게 대단히 높은 최저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문과 학생들끼리
경쟁을 했죠. 수학가, 수학나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문과 학생들이 이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2022 대입의 그 요강을 보시면 대부분의 자연계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학 미적분 기하 또는 탐구의 과탐을 적시해 놓은 학교가 많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시 모집이 1월 3일 날 끝났지만 역전됐죠. 예, 뭐 어떤 사설기관에서는 이과에서 문과로 40%, 또 어떤 입시기관에서는 15%. 근데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을 보니까 한 30%, 25%에서 30% 가까이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반대 현상이죠. 재작년까지는 문과 애들이 이과로 넘어왔었는데 수학 가나라는 것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는 오히려 2022에서는 오히려 이과에서 문과로 건너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과 이 삼합원은 상당히 높은 체제가 됐죠. 그에 비해서 한양대는 물론 우리가 뭐 대학의 서열을 뭐 명시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례적으로 얘기하는 서영고, 서성한이라고 봤을 때는 서영고 그룹보다는 밑에 있는 게 한양대인데 수능 체제가 없다 보니까 1.53, 1.38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볼 수 있는 거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게 설정된 대학은 경쟁률이 낮고 합격자 교과 성적도 낮아진다.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고려대의 상황이겠죠. 근데 두 번째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의 경쟁률은 올라가고 합격선 역시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한양대죠. 한양대가 이게 뭐 70% 컷이니까 1.53, 1.38이지 제가 알기로는 최초 합격자는 거의 1.0에서 1.12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초 합격 컷은 아무나 갈 수 없을 만큼 높은 내신 등급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다 다른 데로 빠져나가면서 충원이 되다 보니까 보시면 평균 충원율이 267.6%. 그럼 10명 모집에 어떻게 되죠? 후보가 26번까지. 한 3바퀴 가까이 도는 거죠. 왜냐면 물론 그렇게 한 3바퀴 정도 돌아도 1.53. 이거 보면 참 그 전국에 내신 좋은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듣기로는 5년 전에 학령기 인구가 줄어들기 지금처럼 학령기 인구가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아마 전국에 내신 1.0만 해도 한 500명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한 5년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내신 1점대 극초반이 상당히 많다고 학령기 인구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내신 극초반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2023 학교장 추천 전형 추천 인원 제한과 수능 최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우선 추천 인원에 제한이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 역시 몇 개의 아까 소수의 몇 개 대학 외에는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역시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사례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없고는 좀 비슷한 숫자죠. 근데 보시면 주로 우리가 조금 많이 들어본
서울대, 고려대, 이런 대학들이 보면 굉장히 연세대 찾았는데 여기 있네. 연세대는 추천형이 최저가 없어서 연세대를 제외하고는 서울대, 고려대, 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대학들 주로 상위권 대학들은 아무래도 저게 많은 것 같습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더 많다. 우선 보면 카톨릭대는 학교장 추천, 이 참 카톨릭대는 3군데 나타나는데 네 군데군요. 4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의예과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으면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이 되고, 또 여기 지역 균형과 학교장 추천 약학과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면서 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이쪽에 카톨릭대 학교장 추천 간호학과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으면서 또 미적용. 그 3가지. 그 대학들도 사실 왜 이렇게 참 전형을 다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 대학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충은 많으리라 생각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되죠. 서울교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과 사양인재 추천. 그 다음에 중앙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 서울과 안성이 추천 인원이 제한이 있는 것은 공통인데 서울 캠퍼스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안성 캠퍼스는 수능 최저 기준이 미적용된다.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미적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천대 역시 보면 가천대도 보면 추천 최저 기준이 적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을지대나 차이과 대학도 보면 을지대도 바이오 융합 대학만 또 수능 최저가 필요 없고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적용됩니다. 차이과 대학은 약학과는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천 인원을 제한한 대학은 유심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추천받은 학생들만의 경쟁, 추천받은 학생들만의 경쟁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미적용되는 데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면접이나 또 서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만들다가 보니까 자료를 한참 만들고 있다가 우연찮게 예당고 고석빈 선생님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23 학교장 추천 전형 자료를 접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가져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보여드립니다.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그다음 교과 100%, 교과 더하기 비교과, 교과 면접. 교과 면접인데 별표가 있는 것은 단계별 전형. 1단계에서 교과 100%로 뽑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더하기 면접이겠죠. 교과 서류.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일부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 서류. 그럼 구체적으로 항목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카톨릭대는 제가 빨간 글씨는 제가 삽입한 자료인데 카톨릭대가 보면 학교장 추천은 서류, 또 지역 균형은 교과 100%. 그다음에 또 카톨릭대의 지역 균형에 의해 지역 균형 중에서 의예과는 또 보면 교과 더하기 인적성 면접이었습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면접을 녹화해서 업로드해서 패스페일로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카톨릭의 경우에는 역시 이렇게 3가지 사례로 했다.
그럼 서울교대는 뭐 사양인재,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그럼 을지대는 또 보면 의정부와 성남 캠퍼스에 있는 성남 캠퍼스는 교과 100%인데 또 대전 캠퍼스는 면접이 있습니다. 상명대도 보면 국가안보학과만 또 면접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 한번 보신 뒤에 계속해서 뭐 여기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비교과, 서류가 아닌 비교과가 뭐냐? 서류를 제외한 비교과라고 하면 대개 출결이나 봉사 점수죠. 근데 여기 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있는 학교들을 보니까 대부분 민정교섭 1일에서 3일 이내, 또 봉사 시간이 20에서 40시간 이상이면 감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장 추천 전형에 응시할 만한 학생치고 출결이나 봉사에서 문제가 생길 만한 학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또 작년에 2022 대입에서 경희대를 보면 분명히 출결, 봉사에 성적 등급표를 아래와 같이 분류를 했으나 코로나19에 따라서 모두 만점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경희대가 보면 출결, 봉사 마지막에 보시면 비교과가 들어가죠. 비교과가 들어가지만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과연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코로나라고 해야 될지 오미크론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코로나 증상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결, 봉사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전형, 뭐 요거는 뭐 경인교대, 경인교대만 일괄 합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류 확인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더하기 2단계 가서 확인 면접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대학들은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차지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면접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교과 100% 이게 사실은 제일 지원하기 편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많지요. 가장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의 합격선이 다른 전형 방법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고 또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수능 최저가 높은 경우 고려대는 좀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그다음 교과 대학이 면접 전형. 연세대 대표적으로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그죠? 가톨릭의 인적성 올해는 패스페일로 녹화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을지대 대전 캠퍼스 역시 인성 면접입니다. 서울교대 역시 교직 인적성 면접이고 대부분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일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른 듯 다르지 않은 듯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상당히 세세한 내용 또는 때에 따라서는 구석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 면접관이 확인 질문을 합니다만은 교과에서 일반 면접은 역시 인성이나 뭐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뭐 대표적으로 지원 동기가 뭐냐, 대학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그다음에 또 어떤 책을 읽었느냐, 또 봉사활동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아주 대략적인 질문. 혹시 내년에는 2023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선행학습 역량평가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교과 서류. 이것도 역시 교과 서류인 경우에는 대개 뭐 서류가 한 20% 30%인데 역시
교과 성적이 한 70% 내지 80%를 차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서류 평가 점수를 일정 비율 반영합니다. 그랬는데 역시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서류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학생부 2022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을 통해서 또 한번 학종과 학추 전형이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장 추천 전형도 대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경쟁률이 낮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외대, 시립대, 건국대, 홍익대에 가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숙대는 서령이나 면접형이 높죠. 제가 어제 그 덕성여대에서 대구 지역 권역별 교사 워크숍에 참석했었는데 6개 여대인가요? 전 남고에 있어서 이 여대에 지원시킬 일은 없는데 6개 여대지 싶은데 여대의 그 면접 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대개 30% 내지 40%. 남학생 같으면 정말 기피하는 전형인데 여학생들은 면접 평가 전형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지원율이 높습니다. 기본 이빨이 센 거죠, 남학생들보다는. 그러니까 표현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열망들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대남아 그런 현상이고, 또 그다음에 국민대, 광운대.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한 답안은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할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국 외대나 서울시립대 학추 경쟁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 서성한 학교 추천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부터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 그게 서영고급이 아니죠. 서영고 말고 그 밑에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부터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 정시 지원에 자신이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이 자신이 없는 거죠. 정시까지 안 가고 싶다, 수시에서 결판을 보고 싶다고 하는 수능이 약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외대나 시립대 학추에 안정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서성한 그룹에서 이렇게도 내려오고 학추 전형에서도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내려오고, 결국은 윗선에서 아래쪽으로 안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선에서 학추가 오히려 그 지원율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밑에 건국대나 홍익대, 국민대, 광운대 역시 그러면 또 그 밑에 있는 그룹에서 내려오겠죠. 제 판단이 맞는지는 나중에 그 2022 학교장 추천 입결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여기 나와 있죠, 그죠? 특히 제가 여기 덕성여대 권역별 교사 워크숍 자료에서 여기 카피해 왔는데 보시면, 물론 이거는 학종입니다. 덕성인재 전형 평가를 보면 학종이긴 하지만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상위 1배수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면접이 없다면 그냥 1단계로 바로 붙을 애들이죠. 얘들이 면접을 보면서 면접을 하고 나서 몇 명이 살아 있었느냐. 서류로서 80명이, 그러니까 모집 정원 80명이라 치면 80명 뽑았는데 면접을 하고 나서 43명이 남아 있고 나머지 애들은 다 탈락했습니다. 여기 글로벌 융합대학의 유아교육과 같은 거는 6명인데 5명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학생들은 상당히 면접에서 많이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남고의 경우는 여학생들이 많이 올 만한 데는 면접을 피해야 된다. 제가 어제 덕성여대 권역별 워크숍에 갔다가 크게 깨달은 바는 이겁니다. 여학생들이 면접이 강하고, 따라서 여학생이 면접을 많이 응시할 부분은 남학생들이 조금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올해가 2022 학교장 추천 전형 본교 사례, 저희 학교의 사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른 학교, 전국에 계신 모든 학교에서 관심이 있지 않을까. 또 저의 부끄러움이 다른 학교에 보탬이 된다면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본교 현황은 현재 작년 3월 2일 학급 편성을 보면 저희는 3학년은 15개 반 423명, 2학년은 14개 385. 저희도 계속해서 정원이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아마 15개 학급인 최다, 대구 내에서는 아마 최다 학급 중에 하나지 싶은데, 또 하나 특징은 이 과학 중점반이 2반 운영된다는 것. 뭐 더 유명하게는 이 교훈, 잘 살자. 아주 뭐 단순하면서 명료한 교훈입니다. 그죠? 잘 살자. 우리가 이렇게 뭐 대학을 진학하고 뭐 직장을 가지는 이유도 다 잘 살자, 즉 잘 살기 위한 거겠죠. 그죠? 그런 교훈을 뭐 저희 학교를 다른 건 몰라도 잘 살자라는 교훈. 그리고 뭐 또 최근에는 뭐 홍준표 의원 때문에도 조금 뭐 이름이 알려진 학교입니다. 그다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한번 보면 대구 달서구 소재 사립이고 일반고고 난고입니다. 그럼 이 달서구가 어떤 위치냐 하면 뭐 전국적으로 대구 수성구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성구의 집값이 33평 기준으로 한 15억 하면 달서구도 한 7, 8억 합니다. 저도 참 교육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참 그렇지만 요즘은 학력과 경제력이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죠. 수성구만큼은 안 되지만 수성구 다음으로 경제력과 학력이 높은 지역이 대구 달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학계열을 선호하겠죠. 제가 2008년, 9년, 10년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을 때에도 그때만 해도 사실은 수시라는 게 서울대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정시로 대학을 갈 당시니까 그때는 저희도 아마 정시가 뭐 99%였다고 봐야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7년부터 다시 3학년 뭐 보직 교사를 하다가 2017년부터 다시 고3으로 올라왔었는데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정시 모집에서 수시 모집으로 세상이 바뀌어 있었죠. 그러면서부터 저희 학교도 한 2019 대입까지는 수시 70%, 정시 30%, 체질 개선을 해서 수시에 최대한 많이 넣는 학교로 갔었다가 재작년부터 그렇죠. 학령기 인구 감소와 정시 확대가 되면서 수시 6, 정시 4. 근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지방대학 뭐 벚꽃 피는 숯으로 문 닫는다는 뭐 말처럼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역 대학들의 미달 사태, 특히 대구도 보면 미달 사태가 난 대학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애들이 제가 봐서는
수시 5, 정시가 4 내지는 3. 아예 이제부터는 3개 전형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시 모집, 정시 모집, 그리고 제3의 추가 모집. 그래서 정시 모집만 해도 애들이 소신 지원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원래 뭐 마지막 시간에 눈치 작전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눈치 작전이 붙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붙기 위해서? 높은 데 붙기 위해서 눈치 작전을 상당히 많이 했는 거죠.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 물으면 추가 모집을 가든지 아니면 재수해야 되죠. 애들 머릿속에 벌써 추가 모집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까지만 해도 참 상상할 수 없었죠, 그죠? 그 대학 관계자들은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수시, 정시 하고 끝을 내야 신학기를 준비할 수 있는데, 추가 모집까지 하다 보면 3월 초까지 대학이 입시 업무에 허덕이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어쨌든 뭐 다른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애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교 학교장 추천 전형을 뭐 주요한 내용만 가져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뭐 상당수 학교가 그렇겠지만 서울대 직윤과 의학계열, 이게 가장 큰 게 가톨릭 의예죠. 가톨릭 학교장 추천 의예과 중복 추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올해는 고려대만 되죠. 작년에는 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졸업생도 할 수 있었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 희망자가 추천 인원을 넘어설 경우에는 재학생에게 우선권을 준다. 그 다음에 본교에서는, 이 대구에서도 보면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1인당 3장까지밖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이 학교 추천 전형을 남발하는 걸, 남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학생당 3장만 설 수 있도록 규정을 하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뭐 희망 인원이 추천 인원 이하일 때는 여유가 있다면 희망자 전원을 추천하며, 여러 장의 따라서 한 명이 여러 장의 추천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학교장 추천 전형했는 애가 5군데 붙은 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 인원이 추천 인원을 넘는 경우, 뭐 이게 가장 큰 게 지금 서울대 직윤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규정인데, 해당 대학 전형 기준에 따른 내신 80%, 이 내신 100%일 때는 애들이 난리입니다, 난리. 재작년까지, 물론 재작년까지 3학년 내신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3학년 때 내신 등급 때문에 정말 뭐 별의 별일이 다 생기고 있어. 인성은 저리 가라고 내신 등급만 따지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내신 성적, 그리고 또 체제를 못 맞추는 경우, 작년 올해 2021, 2022에서 코로나 때문에 서울대가 직윤 체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그전에는 3개 영역 2등급 이내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수능 체제를 반영했고, 그래서 또 인성적인 부분, 뭐 대개 모든 고등학교에서 교내 인재상은 뭐 덕체라고 해도 되고 지정의, 이 3가지 요소를 골고루 평가해서 교내 인재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교내 인재상 선정 점수에 따라서 또 10% 정도 점수를 줘서 이렇게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지원 계율을 보시면 저희 학교 애들이 아까 423명이었죠, 그죠? 1인당 4.54장. 그러면 1인당 6장이 돼야 사실 정상인데, 4.54장이라는 말은 저희는 아예 처음부터 정시를 생각하고 수시에 응시하지 않는 애들이 있는 거죠. 전국 평균이 4.8인데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에 몰빵하는 학교는 아닙니다. 학교장 전형 지원 곳은 어떠냐? 한 80장 정도 썼더라고요, 애들이. 뭐 한 명이 5군데 썼는 애도 있지만 어쨌든 1인당
0.2장. 그래서 아주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결국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서 일정량 이상의 내신이 되는 애들이다 보니까 소수에 한정된 전형이더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서 내신 갈라먹기, 그러니까 학력도 기본 높은 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업 관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내신의 절대 고수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하위권 학생들은 차라리 뭐 중하위권 대학의 수도권을 갈 바에는 그냥 수능으로 더 높은 뭐 수도권 주요 대학을 목표로 한 애들은 수능으로 정시를 공략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도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은 내신 1.5등급 정도 되는 애들 의학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 잘 안 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래서 한번 보면 서울대, 가톨릭대 보시면 역시 직윤을 둘 다 문과에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 내신 학생들은 의예과를 진학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탐2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직윤 전형을 기피하죠. 그리고 가톨릭 의예 불합격했습니다만은 1.5 이 친구가 사실은 서울대 직윤을 냈으면 이 과학 중점반 학생이었기 때문에 과학 활동이 상당히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서울대 직윤을 냈으면 붙었을 건데 역시 의예과 직윤을 포기하고 가톨릭 의예 학교장 추천을 받았는데 안타깝게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자, 연세대 제가 부여받은 시간이 4시 10분까지라서 상당히 좀 천천히 했는데 이제는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얘들은 5배수인 1단계에서는 모두 통과했는데 최종은 1명밖에 안 됐습니다. 면접 가서 제시문 면접에 대해서 얼마나 답변을 했느냐, 이게 첫째로 이제 합격의 관건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세대는 지휘 점수를 50% 반영합니다. 근데 대구의 경우 수성구나 달서구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휘 점수가 높으려면 군계 일학, 그러니까 평범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고 정말 돋보이는 애들이 몇 명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는 걔가 정말 독보적인 수재이거나 아니면 몇몇 상위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험을 상당히 어렵게 내서 중하위권 애들은 내신이 박살나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점수를 높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지점수는 뭐 시골 학교의 독보적인 수재들, 걔들이 가장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자, 대구 수성구에서 연세대 의대 많이 붙습니다. 어느 쪽으로 썼을까요? 당연히 추천으로 썼는 애들은 떨어집니다. 대구에서 연세대 의대를, 수성구에서 연세대 의대를 붙은 학생들은 활동 우수형을 붙었습니다. 제가 아는 학교에서도 내신 1.02 한 과목만이 저거였습니다. 한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한 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 3년 내내 모든 과목이 1등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전형을 냈다가 1단계도 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열받아서 연세대 입학처에 전화를 했죠. 근데 내신이 1.0인 학생도 떨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뭐 때문에? 지점수 때문에. 그래서 대도시나 학력이 높은 학교에서는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연세대 추천형 함부로 덤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대. 이게 고대가 정말 원래 두 가지 변수가 있었죠. 학교 추천과
학업 우수형을 중복해서 낼 수 있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정말 핫했습니다. 정말 고대, 진짜 학수고대도 아니고 진짜 뭐 고대 내기만 하면 다 붙는 줄 아는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냈는데 3명 붙었습니다. 3명 저희 학교에서는. 보시면 문제는 인문계열 학생이 그 3명 중에서 1명이 붙었는데 나머지는 이건 뭐 수능 체제를 못 맞췄습니다. 사마보라고 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인문계열 학생은 사마보를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은 6명 중에서 4명이 수능 체제를 통과했지만 2명만 붙었는데 떨어진 2명의 학생이 컴퓨터학과입니다. 컴퓨터학과 정말 뭐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말할 것도 없이 컴퓨터학과에 대한 인기를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컴퓨터학과에 지원하는 애들은 학추든 학업 우수든 내신도 상당히 높아야 되고 활동도 많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고려대, 의대는 학추가 나았냐 학우가 나았냐? 이것도 제가 뭐 수성구에 있는 쌤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형보다는 학추에서 붙는 사례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학업 우수에서는 아무래도 서류가 우수한 애들이 많이 제출을 했는지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 사실은 이제 좀 과연 일반고의 유의미한 전형인가 이제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서강대에 1명, 성균관대에 1명, 한양대에 1명이 됐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보시다시피 성균관대 물리학과에 붙이던 친구 외에는 서강대와 한양대 합격자가 동일 인물입니다. 연세대 학생과. 그러니까 1명 연세대 아까 노문에 붙은 학생이 서강대, 한양대 중복 합격했죠. 제가 봐서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수시 지원 횟수 6번 중에서 한 곳이나 2곳은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보다는 가고 싶은 곳을 던지는 거죠. 애들이 6장이나 쓰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보다는 가고 싶은 곳, 그래서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저도 얘기했지만 작년 연초에만 해도 뭐 학교장 추천 전형 확대로 충원 합격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언론의 보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남발했지만 결론은 입결을 바탕으로 해서 성적대에 맞게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오히려 서성한 그룹에서는 학교장 추천보다는 과중반이 있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훨씬 몇 배로 많이 붙습니다. 서류 학종으로. 그래서 더더욱 서성안에 내는 그룹이 뭐 택도 아닌 애들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역시 똑같습니다. 중앙대에 2명, 그다음에 경희대에 1명, 시립대는 없네요. 보시면 역시 중앙대 합격자 외에 나머지는 경희대 합격자는 중복 합격입니다. 결국은 보시면 경희대 물리학과 역시 성균관대 중복 합격한 친구인데 얘가 중앙대나 서울시립대는 왜 안 됐느냐? 수능 체제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대학도 되었는데 그럼 성균관대하고 경희대는 2합 5였죠. 중앙대는 3합 7이고 서울시립대는 2합 4.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체제를 못 맞췄습니다. 아마 수능 체제를 통과했다면 성균관대를 붙고 경희대를 붙었으니까 중앙대나 서울시립대는 붙고도 남았겠죠. 결론적으로 서성안이나 중경외시 그룹에서는 수능 최저만 통과한다면 상당수 중복 합격할 것이다.
저희 학교에서는 역시 중경외시 서성안뿐만 아니고 중경외시에서도 합격자가 상당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중경외시 그룹 정도가 되니까 논술 전형에서도 일부 합격자들이 나옵니다. 차라리 학종이나 논술로 중경외시 정도는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중경외시까지도 2점대 초반 또는 2.0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 돌풍 중에 하나가 약대였죠. 그 대구에 있는, 경산에 있는, 대구보다는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 가톨릭대 약대 지역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물론 수능 체제가 삼아본데 최초합 내신이 얼마였느냐면 20명 선발인데 1.95였습니다. 1.95. 그러면 서성안은 몰라도 중경외시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비슷한 내신대입니다. 수능 체제가 통과한다면 과연 중경외시 갈까요? 대가대 약대를 갈까요? 당연히 제 자식이면 대가대 약대를 보냅니다. 예, 솔직해야겠죠, 그죠? 과연 학교장 추천 중경외시 뭐 공대 나와서 어떻게 뭘 먹고 살지 대가대 약대를 보내겠죠. 그럼 과연 학교장 추천 전형 중경외시 밑으로는 저희 학교에서는 더 이상 뭐 분석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면 이런 학교 사례를 통해서 제 판단은 학교장 추천 전형 가면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첫째, 높은 교과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가고 싶다면 교과 성적. 두 번째로 수능 체제가 높다 보니까 수능 준비도 병행해야 되죠.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수시도 수능이다. 이제는 왜냐하면 대입 공정화 방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블라인드 처리되고 또 대학에 전송되지 않는 학생부 자료가 늘면서 결국은 뭐 창체 활동하고 세특, 성적 외에는 없다 보니까 점점 수능 체제가 중요해질 것이다. 수능 준비가 병행돼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거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 요거 상당히 저도 좀 고대 2022 고려대 수시 모집 요강을 보면 정말 복잡한 식이 있습니다. 그죠?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뭐 그 식을 봤을 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저희 학교 학생 2명 사례를 보면서 이 진로 선택이 고려대에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 보시면 고려대 학업 수행은 이게 학종 평가니까 내신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게 석차 등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업 수행으로 대입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똑같이 1.4등급인 친구가 한 명은 1.68이고 한 명은 1.7인 거죠. 이게 학교 추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학교 추천 물론 20% 서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둘 다 과중반 학생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류가 비슷하다는 전제하에서 0.04면 당락이 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B라는 학생이 자기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얘가 체육 과목에서 2학년 때 발목을 조금 다치는 바람에 실기 과목 하나를 제대로 못 봐서 체육을 B 받았는데, 성취도 ABC에서 B를 받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감점이 된 거죠. 얘는 체육 과목 하나만 B여서 다행이지, 만약에 B가 여러 개 있는 친구들은 고려대 학추는 낼 수조차 없지 않을까. 그래서 고려대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서영고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진로 선택도 상당히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는 면접이나 서류도 있었습니다. 그죠? 특히 이 남학생들은 면접 준비가 좀 잘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제가 대가대 약대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
9월 14일 날 지방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지방의 의대, 한의대, 치대, 약학계열은 지역 인재 전형을 40%로 만들어라. 그리고 간호대학은 30%. 예,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또 역시 학교장 추천 전형. 예. 자, 부경 상위권 학생. 여기가 뭐 부산이니까 제가 한번 보면 부경 상위권 학생을 위해서 한번 볼까요? 예, 좀 이따가 김행길 쌤이 의치 약한수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겠지만 2022 부산대 의예과 모집 인원 한번 보십시오. 교과에서도 30명, 학종에서도 지역을 30명, 논술에서조차 2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부경 학생 이외에 부산대 의예로 올 수 있는 애들은 교과에 8명, 정시에 30명이 답니다. 이거는 뭐 부경 애들 말고는 부산대 의예는 내지 말란 얘기죠. 예, 부경 학생들. 그러면 과연 얘들이 수도권보다는 지방 의예에 부산대 의예에 더 목표를 두고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뭐 신라대와 관계된 얘기 뭐 할 게 없을까 보니까 신라대 간호학과도 또 사실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신라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도 보면 교사 추천 전형이나 자기 추천 전형은 전 과목이 반영되는데 내신이 3.76이나 3.10, 그럼 상당히 중상위권이죠. 그러면 이 정도 3점대에 되는 내신 애들이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뭐 광명상가라고 하는 뭐 광명상가 또는 뭐 국숭세단 하위권 이런 대학에 갈까요? 학교장 추천 안 가겠죠. 따라서 지방에 있는 애들한테는 뭐 국숭세단, 국민대, 세종대, 단국대 뭐 이런 대학 안 갑니다. 그냥 지역의 의학학계로 가겠죠. 그래 따라서 그런 중상위권에 있는 수도권 학교장 추천 전형 지방 애들한테는 관심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부경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에 과연 참여할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2023 학교장 추천 전형 분석입니다. 요거는 제가 자료집의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는데 한번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대 명칭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균형 선발에서 지역균형을 바뀌었습니다. 뭐 당연히 지원 자격 똑같았고 지역균형 인원이 좀 줄었죠. 근데 특징적인 게 정시에 이게 생겼다는 거. 수능 60점 더하기 교과평가 40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게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죠? 2022 대입에서 최초에 던 3개 2등급이었습니다. 이 상당히 결코 만만치 않은 수능 최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3개 3등급으로 완화됐죠. 상당히 좀 완화된 편인데 올해는 3개 영역 3개 각각 2가 아니라 3개 영역 합이 7등급이니까 상당히 완화가 됐습니다. 뭐 2개 과목 평균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세대. 연세대는 가장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되죠. 2022나 2023이 똑같습니다. 모집 인원도 똑같고 추천 인원도 재학생의 5%. 1단계에서 5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로 40%. 죄송합니다. 연세대에서는 참고하실 게 공통 과목이 30%고 일반 선택 과목이 50%고 진로 선택 과목이 20%입니다. 그럼 일반 선택 과목은 아무래도 2학년 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연세대가 남고에
조금의 남고를 생각해줬다 이런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남학생들의 특징이 뭐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3학년 때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시간이 드는 편이라 보니까 2학년 때 물론 1학년 때도 일반 선택 과목이 있지만 되게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 선택 과목의 비중이 2학년 때 가장 많습니다. 2학년 때 내신이 그래도 50% 들어가니까 좀 남고 학생들 이게 그나마 조금 유리하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지점수, 이 지점수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죠? 지점수, 이 학력이 높은 학교에서는 지점수를 높게 받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고려대, 고려대는 인원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요 2023의 모집 인원은 아셔야 될 게 수시 모집 요강 나오면 변경이 됩니다. 2022 모집 인원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임병훈 선생님이나 저 박건우 선생님의 책자 내용과 실제 수시 모집 책자에 나와 있는 인원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있는 이 인원이 실제로 그대로 반영되기보다는 실제 인원은 2023 수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는 역시 모든 교과입니다. 뭐 성취도든지 석차 등급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도 이 등급 환산 방식이 있죠. 고대 완화를 했습니다. 인문은 6으로 완화했는데 자연까지 7로 완화했는데 참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문은 완화를 해야 되지만 자연은 오히려 하나 정도 강화를 했어. 그러니까 인문과 자연이 바뀌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한 개씩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서강대는 역시 재학생 10%입니다. 뭐 이게 교과 100%냐, 교과 90%냐 뭐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출결이나 봉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교과와 출결 봉사로 나눴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서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그냥 교과 100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결 봉사 들어간다는 것. 수능 최저 기준인 3개합 6. 다른 거 역시 서강대도 크게 바뀐 게 없죠. 작년과. 그다음에 성균관대. 성균관대도 역시 교과가 100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이 80이고 진로와 전문 과목이 20%. 그럼 뭐 합치면 교과 100%란 얘기죠. 성균관대는 추천 인원이 1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조금 늘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학생부 진로 선택 과목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가? 성균관대의 이제 설명을 한번 보면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따라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A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세특이 잘 기록돼야 된다 하는 거. 세특이 잘 기록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발표나 토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또 관련 독서로 심화 활동하는 것까지 잘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체저가 강화됐습니다. 성균관대가 작년에 사실은 너무 약했죠. 경희대하고 거의 같은 체제였는데 올해는 3개 6이나 뭐 3개 5 정도로 3합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한양대는 역시 뭐 작년과 올해 그대로 11% 정도고 교과 100%고 인원이 지금 시행 계획상으로는 1명이 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도 똑같고 3학년 1학기 한양대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이
상위 3개. 여기서부터 한양대부터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저희 난고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보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이화여대 작년하고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중앙대는 조금 변화가 있네요. 빨간 것들을 보면 작년에는 재학생이었는데 올해는 졸업생까지 확대를 했고 추천 인원도 20명으로 2배로 늘렸습니다. 모집 인원은 조금 늘었는데 전형 방법도 좀 많이 바뀌었죠. 출결이 교과가 70이고 출결 봉사가 30%였는데 교과가 90. 역시 성적 비중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또 하나는 수능 체조가 있었는데 동그라미 세모 앞에서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본캠 서울 본캠에서는 수능 체제가 있고 안성 캠퍼스는 수능 체제가 없습니다.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면 수능 체제도 작년에 6에서 7로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3개 합 7은 맞는데 작년에는 과탐 2개였습니다. 과탐 2개였는데 과탐 1개로 3합 7은 똑같지만 과탐 2개 평균이 아니라 과탐 하나이기 때문에 완화됐죠. 안성은 작년에 2합 6에서 적용하지 않는 걸로 중앙대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변화가 많았네요. 그 다음에 경희대가 상당히 좀 복잡하네요. 경희대는 작년에까지 고교 연계 굉장히 참 경희대를 상징하는 전형명이었는데 인문, 자연, 예체능에서 6명이었습니다. 올해는 지역균형으로 바뀌었고 5%입니다. 모집 인원은 현재 같은데 재학 인원이고 특징적인 게 보면 경희대는 교과 비교과에다가 교과 종합평가라는 걸 이게 아마 성격을 보니까 서울대 정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어는 비슷한데 한번 보시면 교과 종합평가가 어떤 거냐 한번 보시면 여기 있고 요 뒤에 있네요. 요건 뭐 그냥 반영 과목이고 반영 비율이니까 보시고 뒤에 가서 보시면 교과 종합평가가 뭐냐? 역시 저 성균관대의 그 정성평가, 진로 선택에 대한 정성평가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균관대 경희대의 교과 종합평가는 성균관대의 진로 과목에 대한 그 정성평가랑 같이 교과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정성으로 평가한다. 자, 체제 기준도 좀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인문, 자연, 예체능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한의학과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뽑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올해는 이렇게 한의학과 인문과 한의학과, 의학과, 치학과, 약학과까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3 학교장 추천 전형 분석 10번째 학교, 10개가 아니고 10번째 학교 외대입니다. 외대는 추천 인원이나 모집 인원은 같은데 변화가 있던 게 수능 체제를 본캠에서는 적용하다가 그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안 하다가 올해는 둘 다 수능 체제를 적용합니다. 반영 교과나 수능 체제가 이렇게 글로벌에서 작년에 미적용했는데 원래 반영하는 것 외에는 반영 교과 방식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추천 인원이 2배로 늘었고 근데 추천 인원은 2배로 늘었는데 인원은 조금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반영 교과는
진로 선택 과목 10%가 들어갔는데 2022에서는 전 과목 전학년 석차 등급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원래 2023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건국대. 건국대도 보면 추천 인원이나 지원 자금 변화가 없는데 인원이 1명 늘었습니다. 시행 계획상으로는. 그다음에 전형 방법이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교과 100에서 원래는 서류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반영하는 대신에 수능 최저는 없어졌습니다. 역시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 그러면 세부 특기 사항이 중요해지겠죠. 원래는 체제가 없어졌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2022 때는 이런 수능 체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없습니다. 자, 13번째 대학 보면 동국대입니다. 동국대는 작년에 7명인데 올해는 작년에 7명에서 인문 4인에 자연 4인에, 그러니까 어느 쪽 인문이나 자연 한 군데는 3명만 뽑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냥 8명을 해서 인문 4, 자연 4, 모집 인원은 한 2명이 줄었습니다. 그 전형 방법에 있어서도 교과가 10% 늘고 서류 평가가 10% 줄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 요런 서류 종합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생활 충실도와 인성 및 사회성, 그냥 학종에서 보는 서류 평가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4번째 대학입니다. 추천 홍익대인데 추천 인원이 5에서 10으로 2배 늘었죠. 인원도 꽤 늘었습니다. 한 40명 이상이 늘었죠. 그죠? 나머지는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대학인 숙명여대 보면 제가 요게 추천 인원이나 요게 제가 마지막 대학이 마지막 이걸 만들면서 제가 어젯밤 12시 정도 됐는데 갑자기 헷갈리네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제가 알기로는 추천 인원이 그냥 10%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숙명여대는 이런 모집 단위를 반영하고 있고 수능 최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 완성한다고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 맡은 강의는 거의 끝이 났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신다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진엽 회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